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망가고 나중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도 많은 세상 속에서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음주운전, 왜 자꾸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에 나중에야 나타나는지, 이런 경우에 정말로 무죄가 나오는지, 술 마신 증거가 있어도 안 되는지 제가 한번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술 마신 뒤 운전을 하는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죄라고 별도로 형법 규정은 없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모두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와야만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라는 사실 플러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 이 점이 입증되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술 마시고 다음날에 만약에 내가 경찰을 만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음주 확인이 안 됩니다. 다 알코올 분해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이 부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발생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했을 텐데, 이미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소변검사, 감정으로 맡깁니다.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증인, 이를 통해서 음주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얼마나 마셨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몸무게, 그때 당시에 마신 술의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을지를 역추산하는, 결국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 이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추정치죠. 하지만 법원은 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를 단순히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도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 다르고 술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음주 속도나 술을 마신 뒤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런 많은 변수에 따라서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위드마크는 이러한 점을 다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의 경우에는 엄격히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무죄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리고 사고 당일에는 도망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난 직후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중에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거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음주 측정 불응죄로 또 다른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여러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고 나중에 경찰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판단해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 유명 연예인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 파장이 컸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명 연예인의 사례에서도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는 이제 형법상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라 라는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법령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최근에도 또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신 뒤에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당사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드마크 공식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하겠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법원으로 가서 유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확언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하루가 지나더라도 정확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던지, 아니면 애당초에 이제 법령을 혈중 알코올 농도랑 좀 무관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적어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술을 마신 뒤에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악질적인 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에 도망갔을 경우에 당사자에 대해 음주운전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령 하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어야 된다는 별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다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법원도 이를 반영하여 판단할 것이기에, 설령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에 따른 처리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자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유리함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